자, 안녕하세요. 최영재 한국사입니다. 자, 2025년 국가직 9급 한국사 치러치느라 고생하셨고, 자, 우리 오늘 간단한 총평, 해설 좀 진행할 건데, 자,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 주요 문항이 중요합니다. 왜냐면 여러분들 어차피 지방직 9급이 곧 남았기 때문에 주요 문항 분석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요거 좀 잘 들어주셔야 돼요. 자, 일단 1번 문제는 암각화 문제입니다. 암각화 문제. 암각화. 자, 그리고 특이한 점은 6번, 15번은 지역사 문제예요. 지역사 문제가 무려 2개나 나왔습니다. 보통은 한 문제가 출제되는 경우가 많고 출제가 안 되는 경우는 있는데 최근에는 물론 한 문제 정도는 출제가 계속 됐어요. 근데 이번 시험은 2문제나 무려 출제됐다는 게 특징이죠. 그래서 어쨌든 저는 수업 때 우리 동영 모의고사 강의 때 지역사 여러분들 특강도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안 들으신 분은 지역사 인물사 쪽 꼭 들어주시길 바라고요. 왜냐하면 지방직에서 지역사가 또 나올 수 있어요. 맞죠? 그래서 제가 지역사 인물사를 같이 묶어서 이렇게 특강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꼭 챙겨주시고, 자, 또 역시나 대부분이 또 사료 문제입니다. 사료 문제. 그래서 조금 생소한 사료 문제가 대한광복회라 해가지고, 자, 그거 요번에 출제가 됐었는데, 사실 좀 웃긴 거는 그 암각화 문제 같은 경우는 국가직, 지방직 기출에는 없었어요. 근데 이미 예전 문제긴 하지만 경찰 간부에서 나왔던 내용이에요. 그대로 출제가 됐고, 두 번째, 그 대한광복회 문제는 자, 이미 폐지된 경찰 기출에서 이미 똑같이 나온 사례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국가직, 지방직을 친다 해서 국가직, 지방직 기출만 볼 수는 없다. 아시겠지? 그러니까 고득점, 95점, 100점을 위해서는 그런 것도 좀 여러분들 공부하시는 게 아무래도 고득점 확보에 여러분들 아마 도움이 된다.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마 작년 국가직 9급보다는 난이도가 소폭 올랐어요. 그래서 100점이 작년보다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실수하신 분들도 있고, 특히 말씀드렸던 지역사회 좀 어때 약하신 분들, 또 왜냐면 2문제 나왔고 암각화를 아예 안 본 분들, 왜냐면 사실 9급 그 준비생 분들이 암각화를 좀 자세하게 공부하지는 않습니다.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놓친 사람이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90점? 90점에서 95점 맞으면 잘했다. 그죠? 굉장히 안전하다. 그럼 100점은 뭐 물론 말할 것도 없고 90점 맞으면 그래도 안전빵 아닌가. 알겠죠? 왜냐면 작년은 사실 너무 쉬웠어요. 너무 평이 있기 때문에 95점, 100점이 너무 많았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의외로 쉬운 거는 무지하게 쉽고, 알겠죠? 난이도가 조금 있는 건 있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총평을 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간단히 한 문제당 문제마다 해설을 좀 하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곧바로 좀 해설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우리 1번 문제를 좀 살펴볼게요. 자, 1번 문제 봐보시면, 자, 거기 고래 잡는 사람, 호랑이, 사슴, 물을 뿜고 있는 고래, 작살이 꽂혀 있는 고래 등이 바위에 묘사되어 있다. 그리고 국보로 지정되어 있다 보이죠? 자, 요거는 청동기 시대부터 제작하는 암각화 문제에 해당하는데, 암각화. 보통 우리가 암각화는 2개를 공부합니다, 여러분들. 자, 뭐예요? 울주 대곡리 암각화랑 고령 양전동 암각화입니다. 됐죠? 여기는 고래 등과 같은 동물들이 그려져 있고, 여기는 동심원과 같은 기하학 무늬가 그려져 있어요. 됐지? 자, 근데 이제 동물이 그려져 있다고 하니까, 자, 정답은 몇 번이게 되겠습니까? 4번이 되겠죠. 4번. 됐어요? 그래서 1번은 사실 어떤 분들한테는 굉장히 어렵고, 그죠? 또 충실하게 기출을 공부하고 이론에서 나오는 암각화를 확실히 공부하신 분들은 1초 컷 금방 풀 수 있지 않았을까. 하여튼 굉장히 수험생분들마다 편차가 컸던 문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됐죠? 자, 이제 2번 문제 좀 가볼게요. 자, 2번은 가에 해당하는 기구죠. 자, 여러분들 원래 조선 전기 때, 그러니까 임진왜란 전에 조선의 최고 기구는 뭐였어요? 의정부. 그 아래 6조 체제였죠. 근데 임진왜란 이후에 조선 후기 때는 자, 최고 기구가 뭐가 됩니까? 뭐가 돼요? 비변사가 되죠.
삼포해란과 을묘해변과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국방상의 그런 부분이 중요하게 되면 비변사가 최고 권력기구가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사료를 보면 자, 뭐 여진족과 왜구의 침에 대비하기 했다.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전현직 정승을 비롯한 주요 관원이 참여했다. 자, 이런 내용이 나왔죠. 그래서 정답은 비변사 1번을 고를 수 있다. 굉장히 쉬운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자, 밑줄 친 이 나라입니다. 자, 요 사료도 우리 이제 스피드 총정리의 여러분들 사료집에 나오는 사료죠. 동일한 사료입니다. 자, 이 나라는 고구려의 옛 땅이다. 곳곳에 촌락이 있는데 모두 말갈의 부락이며 백성은 말갈이 많고 토인이 적은데 이 토인이 뭐라 그랬어요? 고구려라 했잖아요. 고구려. 그러니까 이 나라는 지배층이 소수의 고구려인. 그죠? 피지배층이 만주에 거주하는 다수의 말갈족이었죠. 자, 그럼 이거 무슨 나라입니까? 발해죠, 발해. 그지? 자, 발해가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발해의 지방 행정제도가 뭐였습니까? 5경, 15부, 62주였습니다. 그래서 3번에 4번이 정답이 되겠죠. 3번에 4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됐죠? 자, 이어서 우리 4번 문제. 자, 4번 문제. 자, 다음 업적이 있는 국왕의 제2기간이죠. 자, 우리 조선시대 세종대왕 때 세종대왕 때 우리 대표적인 민족 농서가 뭐예요? 농사, 직설. 이렇게 배웠고요. 맞지? 두 번째. 자, 최윤덕과 김종서를 파견해서 사군과 육진이라는 영토를 확장했어요. 그래서 최윤덕은 사군, 육진은 김종서. 그래서 평안도하고 함경도 일대의 영토를 크게 확장하죠. 자, 근데 여러분들 배웠잖아요. 세종대왕 때 특이한 조세제도를 만들죠. 조세제도, 전세제도. 자, 이게 바로 뭡니까? 유명한 공법이죠. 공법. 토지의 비옥도에 따라 6등급으로 구분하는 전분 6등. 자, 풍육년을 고려해서 9등급으로 구분하는 연분 9등. 근데 이게 복잡했기 때문에 사실 많은 관리들이 반발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공법이라는 조세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 무슨 조사를 거쳤어요? 여론조사를 거쳤다고 여러분들이 배웠죠. 맞습니까? 자, 그러므로 정답은 4번에 3번이 되는 거예요. 그죠? 공법이 언급됐지. 이거. 자, 됐죠? 자, 이어서 5번 가봅시다. 5번. 자, 밑줄 친 국왕의 제2기간. 자, 보시면 우리 고려시대 때 원명교체기입니다. 원명교체기 때. 자, 이때 충자 빠져있는 유명한 국왕이 누굽니까? 공민왕이죠. 그래서 충렬왕 때 원나라가 몽골족이 세운 원나라가 본래는 일본 원정을 위해서 정동행성을 만들었었는데 그 정동행성은 일본 원정이 실패한 이후에 원래 사라져야 되지만 사라지지 않고 이 고려의 내정을 간섭하기 위해 존속을 합니다. 자, 그래서 내정 간섭 기구였던 정동행성을 이 원명교체기 때 즉위한 공민왕이 뭐 해버립니까? 혁파시켜버려요. 그래서 공민왕이 내정 간섭을 위해서 존속했던 정동행성과 그 부속 관청인 이문소를 역사 속에서 폐지시켜버렸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서도 보세요. 그러면서도 공민왕은 개혁가인 신돈이라고 하는 정치인을 통해 권문세족들의 대농장을 혁파케 하는 전민 변정 도감이라고 하는 제도를 운영케 합니다. 자, 됐죠? 그러면 5번에 여러분들 사료에 신돈이 나왔잖아요. 그럼 누구야? 공민왕이죠. 그래서 정답은 2번에 정동행성을 혁파했다. 요게 정답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이어서 우리 6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6번. 자, 6번이 말씀드렸던 이슈가 됐던 문항. 그죠? 두 번째입니다. 1번도 이슈였고. 그죠? 6번. 자, 지역사예요. 여러분들, 이 지역사는 여러분들이 꼭 체크를 해 주셔야 돼. 지방직에서 또 나올 거예요. 응? 알겠죠? 그래서 요거는 꼭 체크하셔야 되고
또 사실 내년 시험을 준비하신 분들도 꼭 하셔야 돼요. 근데 지역사는 이게 한 방에 잡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번씩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특강을 한번 들으시고 그거를 한 방에 다 보는 게 아니고 매일매일 한두 장씩 보시면 돼. 보다 보면 여러분들 자연스럽게 다 들어가고 어차피 너무 그렇게 생소한 지역은 안 내요. 그래봤자 거의 나왔던 거 위주로 짜집기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거 틀리면 좀 아까워요. 왜냐면 남들이 여기서 꽤 틀리기 때문에 여기서 맞춰줘야지 선방합니다. 아시겠죠? 자, 어쨌든 6번 지역사입니다. 중요하죠. 자, 이곳의 고인돌 유적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됐다. 자, 고려 정부는 이곳으로 천도하여 대모항쟁기에 대비했대. 와우. 최충원의 아들 무신집권기 최후 때 몽골에 저항하기 위해서 어디로 천도하죠? 강화도 천도를 단행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화도를 알아야 되고 또 강화도가 주요 고인돌 유적지이기도 해요, 여러분들. 됐죠? 일단 사료에서 무조건 강화도를 찾아내야 돼요. 됐지? 자, 1번. 장보고가 청해진을 설치했다. 여기는 완도예요. 완도. 자, 그 다음 2번. 정묘호란으로 인조가 피신했다. 자, 정묘호란 때 후금이 쳐들어왔죠. 그죠? 그때 강화도로 피신하게 됐었습니다. 왜냐면 조선시대 때 강화도는 굉장히 안전한 곳으로 취급이 됐거든. 그리고 사실 이 후금이 국호를 청으로 바꾸고 이 조선을 또 쳐들어올 때 그때 사실 인조가 강화도로 들어가려는데 못 들어갔어요. 알겠죠? 그래서 왕족들, 식솔들을 여러분들 강화도로 피신시키고 본인은 세자랑 같이 신하들과 같이 뭐 한 거야? 남한산성으로 들어가서 항전하지. 알겠죠? 그래서 병자호란의 주요 격전지가 남한산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강화도 같은 경우는 정묘호란과 그다음에 이제 병자호란 때 다 언급되는 지역이긴 한데 사실 정묘호란은 잘 나오진 않죠. 그래도 출제자가 신경을 좀 쓴 게 봐봐. 3번. 원나라가 탐라총간부를 두었다. 요거는 여러분들 다 알잖아. 제주도. 그지? 그리고 4번. 이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영국군이 무슨 도 사건 일으켰어? 언제 강화도 사건이 어디 있어? 거분도 사건 일으켰잖아요. 그러니까 강화도만 찾아내도 우리 객관식 문제 속어로도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걸 혹시나 알았던 분들은 요걸 가지고 이제 정묘호란으로 연결시켜서 풀 수도 있었겠지만 좀 이게 낯설다. 그러면 완도, 제주도, 거문도 어차피 이거 다 하니까 속어로도 풀리잖아요. 됐습니까? 그래도 난이도가 높았다. 그죠? 난이도가 좀 있었던 문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됐죠? 자, 이어서 7번 문제 가볼게요. 자, 다음에 설명안에 해당하는 기구. 여러분들 요걸 알아야 됐어요. 자, 1876년에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고 일본에 1차, 2차 수신사라는 사절단을 파견합니다. 그래서 일본의 이런 굉장히 변화된 모습을 목격한 우리 조선은 안 되겠다. 우리도 개화 정책을 해야겠다 해서 통리 기무아문이라고 부르는 개화 정책 담당 기구를 설치하게 돼요. 됐습니까? 요걸 알아야 됐어요. 그러면 자, 개항 이후 개항이 여러분들 강화도 조약이었어요. 자, 국제 정세의 변화에 대응해서 개화 정책을 추진하기에 설립된 기구로 자, 외교 군사 등 개화와 관련된 써 있죠? 개화와 관련된 정책을 총괄했다. 자, 그럼 몇 번입니까? 통리기무아문. 4번이 정답이지. 됐죠? 아, 6번은 아까 뭐 말씀 안 드렸네. 2번이 정답이 2번. 아시겠지? 2번. 자, 그다음에 이제 8번 넘어가 볼게요. 자, 8번. 다음 사건 발생 이후죠. 자, 보세요. 우리 고려 시대 때 노비 출신 무신 권력자가 이음인이었습니다. 자, 이음인을 제거하고 정권을 잡은 대표적 인물이 누굽니까? 최충원이죠. 그래서 최충원 때 이음인 같은
요런 노비 출신 권력자들 때문에 신분해방에 대한 눈을 떴던 게 누구예요? 최충원의 노비, 만적이잖아요. 그래서 신분해방을 외치면서 만적이 난을 일으켰지. 그래서 이 지금 8번 사료가 만적의 난이에요. 그 만적 써 있잖아요. 그리고 최충원의 아들이 누굽니까? 최우죠. 이 최우가 정권을 잡기 위해서 두 개를 설치하지. 첫 번째는 인사권기구 정방, 그리고 문신등용기구, 협조적인 문신등용기구 서방, 이런 걸 설치했던 게 최우예요. 그러면 최충원 이후를 고르라고 했으니까 동그라미 1번에 정방 설치죠. 어차피 2, 3, 4는 다 고려시대 무신집권기 때도 아니야. 알겠지? 그래서 정답은 어렵지 않게 1번 고를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9번. 자, 밑줄 친 금니다. 자, 그는 양반전을 지어 양반사의 허위의식을 고발했고 그는 상공업진흥에도 관심을 기울여 수레선박 이용 등에 대해서 주목했대요. 야, 이건 예전 국가직 구급 똑같네. 아예 붙여쓰기 한 것 같은데. 자, 조선 후기 중상학파 실학자 문제입니다. 중상학파 실학자 문제. 자, 이때 해당 인물은 연암 박지원이죠. 박지원은 중상학파이면서도 토지제도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양반 중심의 지주 전호제를 극복하고 자영농을 육성하기 위한 방법으로 한전론, 한전제를 제시합니다. 그러면 한전론, 한전제는 뭐라 그랬어요? 이거 이 거랑 비교해야 되잖아. 토지 소유의 무슨 선? 상한선을 제시하자 그랬죠? 이렇게 배웠었죠? 그러면 당연히 정답은 2번. 관홍소초. 요게 관홍소초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관홍소초에서 한전제를 주장했다. 됐죠? 그래서 9번에 2번 골라주시면 돼요. 실학이 되게 쉽게 나왔네요. 원래 실학이 어려운데. 자, 10번. 10번 갑시다. 자, 다음 사실이 있었던 왕입니다. 자, 우리 삼국통일을 완성한 왕이 누구예요? 신라의 문무왕이죠. 이 문무왕이 죽고 그의 아들 신문왕이 올라갔죠. 그러면 신문왕은 강력한 왕권 전제하를 위해서 일단 자기 장인이자 이 시대 때 당대치고의 진골귀족이었던 김흠도를 영모로 몰아 그를 숙청합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자, 관료전을 지급하되 그간 지급했던 노급을 협파해서 관리들이, 귀족들이 더 이상 사병을 양성하지 못하게 해요. 자, 그리고 국학이라는 교육기관을 설립해서 왕권에 충성하는 인재들을 육성하기 시작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신문학 때 이런 왕권 전제하를 배웠잖아요. 그러면 정답은 당연히 몇 번이에요? 1번이 되겠죠. 됐습니까? 자, 11번 봅시다. 자, 11번은 굉장히 중요한 삼국시대 문제입니다. 요건 이제 지방직에 또 나올 수 있어요. 일단 가 같은 경우는 4세기 말에서 5세기 초에 걸쳐 있었던 고구려의 광개토 대왕의 신라 뇌물마리간에 대한 지원을 의미하고 두 번째는 그 유명한 6세기 때의 관산성 전투예요. 그럼 관산성 전투는 누구였죠? 백제 성왕과 신라 진흥왕의 배신이었죠. 됐지? 그러면 요거는 사실 선지 좀 다 봐볼게요. 자, 1번 고구려가 낙랑군을 몰아냈다. 요거는 4세기 초의 고구려 미천왕이에요. 미천왕은 광개토대왕 전이잖아요. 될 수 없고. 자, 3번부터 봅시다. 고구려가 안시성에서 당나라 군대를 물리쳤다. 요거는 고구려가 왕이 누구냐면 보장왕이고 권력자는 대망리지 연개소문이에요. 그럼 보장왕이면 고구려 마지막 왕이잖아요. 그지? 7세기예요. 7세기. 너무 뒤에요. 자, 그리고 백제가 평양성에서 고구관왕을 죽였다. 그래서 고구관왕 다음에 즉위했던 게 누굴까? 고구려 소수리망이거든. 소수리망 때 율령을 반포하고 그 다음에 즉위했던 왕이 광개토대거든.
그럼 관계토대항 전이 되니까 그죠? 4번도 될 수 없죠. 그러면 2번. 야, 이거 연습 되게 많이 했는데. 2번이 누구야? 자, 금강가야 멸망은 신라 6세기 버풍왕. 대가야 멸망은 신라 6세기 진흥왕이야. 아시겠지? 그러면 2번에 해당하는 왕은 누구예요? 버풍왕이잖아요. 버풍왕은 6세기 군주고 버풍왕 다음에 진흥왕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2번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됐지? 자, 그래서 11번 이렇게 2번 골라주시면 돼요. 자, 12번을 가보겠습니다. 자, 다음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는 단체입니다. 여러분들 1907년 결성돼서 1911년까지 갔던 유명한 국권 회복단체가 뭡니까? 신민회죠. 그러면 신민회는 왜 11년에 해체됐어요? 일제가 조작해서 재판받았던 백오인 사건으로 해체가 됐잖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신민회 회원이 약 800여 명인데 신민회 회원 중 우당 이회영과 그의 형제분들이 헌신해서 서간도 남만주에 만든 게 뭐야? 경악사랑 신흥 강습소라고 했습니다. 맞죠? 그러면 사료에 남만주 보이죠? 세 번째 줄 학교, 자 출처, 백오인 사건 다 나왔네. 그러니까 우리가 신민회임을 알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신민회는 무슨 단체였다고 배웠습니까? 비밀단체로 활동했죠? 그래서 정답은 자 3번 골라주시면 돼요. 나머지 1번은 독립협회, 2번은 조선교육회, 4번은 신간회. 그러니까 뭐 다 다른 단체이므로 사실 고를 필요가 없죠. 그죠? 헷갈릴 필요도 없고. 자, 이렇게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13번 문제 갑니다. 자, 밑줄 친 구강이 제2기간입니다. 자, 요거는 한번 제가 사를 읽어볼게요. 영의정 이원익은 특산품을 납품하는 곡물제도가 빵나비네이의 폐단이 크고 경기도가 특히 심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별도의 선해청이라는 관청을 만들어 토지 일결마다 8두씩 쌀로 거두고 그것을 박나빈에게 주어 수시로 물품을 구입하여 납부하게 하자고 왕에게 건의했다. 자, 우리 조선시대 때 17세기 때에 광해군 때 실시한 유명한 제도가 뭡니까? 이거 매년 나오는 거. 대동법. 대동법이잖아요. 그죠? 원래 특산품 납부는 공납은 가호 기준으로 내게 하는 건데 토지 기준으로 변경해서 땅이 없는 백성들의 세금 부담을 줄여줬던 게 그 유명한 대동법이었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서도 광해군이면 임진왜란 이후에 즉위한 왕이죠. 그치? 그래서 일본과의 관계 안정을 위해서 기유약조를 체결했죠. 기유약조. 부산포를 다시 열고 제한된 범위 내의 무역을 허용하는 기유약조를 체결했던 국왕이 광해군이에요. 왜냐하면 광해군은 주변 나라들과의 관계를 일단 안정시켜 놓고 그 다음에 이 국내 임진왜란 이후에 전후복구에 집중하고자 했던 국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명나라와 후금 사이에서도 중립외교를 했잖아요. 그치? 그래서 13번의 정답은 몇 번이다? 4번을 골라주시면 되겠다. 자, 광해군을 알아야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 자, 밑줄 친 개혁입니다. 자, 1894에서 1895년에 제2차 가보개혁이 추진됩니다. 그치? 그래서 기존의 조선 8도가 23부 337군 체제로 개편되죠. 제가 팁 드렸잖아요. 23부 숫자 2, 2차 가보개혁 이렇게 보시라 했잖아. 자, 그리고 봐봐요. 그 전에 1차 가보개혁 때 공산호비를 비롯한 뭐가 철폐돼요? 신분제가 사라졌죠. 그러면 이제 나라에서는 뭘 해야 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제도를 만들어야 돼요. 전 국민. 그래서 고종이 발표한 게 뭡니까? 교육, 입국, 조서를 발표하고 일단 교사부터 양성해야 되니까 서울에 한성사범학교를 만들게 됩니다. 자, 그러면 14번의 사료는 2차 가보개혁이고 한성사범학교는 몇 번이에요?
3번 이렇게 정답이 되겠죠. 자, 이어서 15번 가봅시다. 자, 이제 세 번째 이슈가 됐던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도 뭐예요? 지역사입니다. 지역사. 밑줄 친 이 지역. 그래도 이 지역사는 그래도 좀 쉬웠어요. 이 지역사는 쉬웠어. 자, 5세기 고구려의 장수왕이 백제의 누굴 죽였지? 계로왕을 죽였죠. 그래서 계로왕의 아들이었던 문주왕이 고구려에게 서울 지역을 뺏겼잖아요. 한성, 위례성 지역 뺏겼으니까 문주왕이 수도를 웅진으로 천도합니다. 웅진이 어디예요? 충청도 공주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사료 보세요. 백제는 5세기 고구려 장수왕의 공격으로 한강을 상실하게 되면서 이 지역으로 수도를 옮겼다. 여기네. 자, 그러면 이 공주의 송산리 7호분이라는 무덤이 발견됐는데 이 무덤 안에서 무덤 주인임을 알 수 있는 지석이 출토가 됐습니다. 그래서 뭐가 된 거예요? 무령왕릉이 된 거예요. 무령왕릉. 됐지?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2번. 자, 되셨죠? 되셨죠? 자, 이어서 16번으로 가봅시다. 자, 밑줄 친 이 지역. 1910년대 국의 독립운동 파트입니다. 자, 여기 제가 제일 중요한 게 뭐라 그랬습니까? 지역구분이었죠. 지역구분. 지역구분. 그리고 출제 1순위가 항상 어디라 그랬어요? 연해주. 또 연해주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면 거기 권업회, 대한광복군 정부 다 어디야? 연해주예요. 그러면 연해주에 만들어진 한인타운을 뭐라 그러죠? 신안촌 일대라 그랬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다. 그러니까 연해주만 공부했어도 푸는 거예요. 여러분들 연해주만. 지방직에 또 나올 수 있다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국외 독립운동은 이 단체가 뭘 했는지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야. 그러니까 그렇게 출제된 적도 있지만 적어도 최근에는 그렇게 안 내요. 그러니까 이 단체가 몇 년대 어느 지역에 있었는지가 더 중요한 거예요. 시험 기준으로는. 알겠죠? 그래서 어렵지 않게 3번 고를 수 있다. 자, 그 다음 17번. 밑줄 친 그에 대한 설명 옳은 거죠. 그는 고려시대 때 문종의 넷째 아들인데 출가하여 승려가 됐고 중국에 유학을 가서 화엄학과 특히 천태학을 공부했대요. 특히 천태학을 부흥시켜 우리나라에 돌아와서 해동천태종을 만들었습니다. 와, 워낙 유명하죠. 바로 고려 중기 때 주요 인물이었던 대각국사 의천이죠. 의천. 자, 근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봐. 우리가 고려시대 때 불교 대백과 사전이라 볼 수 있는 대장경을 만들어요. 대장경. 그러면 이 첫 번째 대장경이 뭐였어요? 처음으로 만들었다? 초조대장경. 요거는 거란 침략 때문에 만들었잖아요. 자, 그리고 요게 몽골 치입으로 불타버리거든요. 그래서 다시 만들었다. 그걸 뭐라고 합니까? 제조대장경, 팔만대장경이라 불러요. 근데 우리 가운데 하나 더 있지 않아요? 옛날 표현으로는 속장경, 최근에는 교장. 자, 그러면 속장경, 교장은 뭐야? 자, 고려, 송나라, 그 다음에 무슨 나라야? 거란족이 세운 요 나라. 자, 그 다음에 일본. 이 4개 국가의 공통점은 다 뭐가 있어요? 불교가 존재하는 나라들이에요. 그래서 이 불교 관련 서적들을 다 총망라해가지고 불교 관련된 이론을 국가별로, 인물별로, 시대별로 정리합니다. 자, 그걸 뭐라 그럴까? 속장경 교장이라고 그러고 이 엄청난 집필 작업을 했던 인물이 누구야? 대각국사 의천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했던 이 대장경, 자, 대장경 편찬의 목록서가 뭐냐면 정답에 해당하는 4번 신편제 종교 장총록이에요. 됐죠? 그래서 17번에 4번을 골라주시면 되겠다. 자, 그 다음 15번 갑니다. 18번 갑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1882년에 조미 수호통상조약을 체결합니다. 처음으로 일본에게 강화도 조약으로 문을 열었고 두 번째로 연 나라가 서양 국가 중으로서는 최초인 미국이에요. 자, 그리고 1883년에 미국에 보낸 사절단이 뭐가 되겠습니까? 보빙사죠. 보빙사. 근데 유일하게 국비를 지원받아 좀 더 미국에 체류해서 유학했던 사람이 누구라 그랬죠? 육일준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미국 보스턴지에서 좀 더 체류해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육일준이 1885년에 귀국을 해요. 근데 귀국했을 때 거문도 사건이 벌어지고 있었을 때야. 그러면 우리 한반도를 둘러싸고 열강들이 막 대립하고 있을 때라고. 그래서 육일준이 봤을 때는 곧 한반도에 전쟁이 날 것 같고 그 전쟁에서 최종 승리한 나라가 우리나라를 지배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기 전에 육일준이 뭐라 했습니까? 중립국을 선포하자고 주장하잖아요. 그래서 중립화론을 주장한 거죠. 받아들이진 않았지만 이걸 알면 이제 푸는 문제죠. 자, 그러면 18번은 지금 여러분들 중립국을 선포하자는 사료가 돼요. 그러면 육일준이고 육일준은 어느 나라 갔다 왔지? 미국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번에 미국에 파견된 보빙사의 일원이었다. 요게 이제 정답이 되는 거죠. 2번에. 됐습니까? 자, 그 다음 19번 가봅니다. 솔직히 뭐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슈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왜냐하면 기출은 꼭 하셔야 되거든. 그래도 예외적으로 좀 하겠습니다. 요거는 예전에 순경문제 기출에 있었던 사료예요. 그리고 솔직히 어느 교재든 간에 이 사료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보신 분은 쉽고 아예 안 본 분은 못 본 분은 아예 못 건드려요. 그러니까 건들 수가 없는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변별력이 그래도 좀 있지 않았나 싶긴 합니다. 근데 사실 이 공무원 수험생분들 기출은 꼭 하셔야 되는 거잖아. 근데 그런 걸 봤을 때 쉽긴 한데 수험생분들 좀 다를 것 같아요. 자, 어쨌든 19번 문제. 자, 1910년대 때 국외가 아니고 국내 독립운동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국내 독립운동. 보통 우리가 국내 독립운동은 비밀결사잖아요. 자, 대표단체 크게 우리 두 개 뭐 있었죠? 1912년에 복벽주의 단체 독립의금부, 1915년에 광복회, 공화정을 지향했던 대한광복회, 박상진의 대한광복회. 자, 여기서 여러분들 강령문을 선포했거든. 그때 행영부라는 글자가 키워드라 했잖아요. 행영부. 그래서 19번 보면 6번에 행영부가 보여요. 행영부. 그러니까 정답은 몇 번이 돼요? 3번. 박상진을 총사령관으로 하여 공화정치를 지향했다. 이게 정답이에요. 됐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19번도 수험생분들에 따라 난이도가 좀 편차가 있긴 할 겁니다. 자, 20번. 자, 이건 뭐 동영대 한 수십 개를 한 것 같아요. 자, 사료는 당연히 무슨 헌법이에요? 재헌헌법이잖아요. 1948년 50 총선거를 통해 우리나라 최초 국회, 재헌국회, 초대국회, 재헌국회, 일대국회가 만들어졌죠? 그럼 왜 재헌국회라 그래요? 재헌헌법 만들어서. 그러면 재헌국회에서 만들었던 제가 3법이 뭐라 그랬어요? 3법. 반민법. 1948년 9월 달에 반민법. 반민족 행위자 처벌법. 두 번째. 농지개혁법. 세 번째. 귀속재산 처리법. 그죠? 이거 지방직이 또 나올 수 있어요. 반민법, 농지개혁법, 귀속재산 처리법. 이 세 개 만들잖아요. 크게. 그러면 20번에 지금 첫 번째 줄에 재헌국회 써 있잖아. 그러니까 3번에 반민족 행위 처벌법이 공포됐다. 이거지. 그럼 2번은 왜 안 돼?
2번은 재형국회 전이잖아. 맞죠? 그러니까 2번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 자, 어쨌든 자 우리 핵심 위주로 20문제까지 좀 해설을 해봤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 암각화 그래도 지방직에 모르겠습니다. 그죠? 나올지 모르겠는데 혹시 모르니까 많은 것도 아니고 그래봤자 고령 양전동 암각화, 울주 대곡리 암각화 두 개 아시겠지? 그러니까 요거 한번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지역사 인물사 있죠? 그거 꼭 보셔야 돼요. 반드시 나올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보셔가지고 어쨌든 이렇게 시험이 끝난 거로 넘어가지 마시고 어쨌든 지방직 구급이 남았으니까 요거 아마 유형은 똑같잖아요. 항상 유형은 똑같은데 내용은 겹칠 수도 있고 겹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비스무리하게 나올 겁니다. 알겠죠? 난이도 비슷비슷할 거고 그래서 어쨌든 요 문제를 잘 분석하시고 자 앞으로 이제 동형 모의고사라든지 특히 역시나 기출 기출 약하셨던 분들 다시 보셔야 돼요. 그래서 기출을 보셔서 지방직 구급 때는 꼭 100점을 노리십시오. 알겠죠? 100점을 노리셔야지 어쨌든 합격이 여러분들 쉬워요. 그래서 그렇게 좀 지방직 대비를 위해서 좀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수고하셨고 나중에 우리 지방직 대비 때 다시 해설 강의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